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IM 선교회 선교한국팀의 그레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 본부에는 세 팀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 선교팀이 있고, 선교한국팀이 있고, 그리고 열방 선교팀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팀은 방금 클라 선교사님께서 그 설명해주신 리뉴제인의 공동체의 샘플을 세운 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한국팀은 이 가교 역할을 하는 팀인데요. 이 샘플을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곳곳에 이런 샘플 공동체를 우리 세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공동체를 설브하는 팀이 이제 선교한국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 공유를 잠시 하고요. 네.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주제는 한국 리뉴젠 현황입니다. 네, 처음에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국에 있는 리뉴젠 그 현황의 분포와 그리고 인원 현황 자료를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멋진 리뉴젠 공동체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고 어떤 절차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좀 답을 드릴 수 있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세울 때 누구와 소통을 해서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번역 담당자를 좀 소개하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전국에 있는 리뉴젠 분포와 또 인원 현황 자료를 좀 간단하게 보실 텐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먼저 인큐베이팅 센터 자료입니다. 전국에 있는 11개의 본부를 포함해서요. 인큐베이팅 센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도 인큐베이팅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제가 나누겠지만 지역교회를 세우는 다음 세대 지역교회 훈련센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전국에 있는 리뉴젠 공동체 현황입니다. 제가 네 개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것을 하나에 담을 수가 없어서 이 연락처를 그래서 지역별로 좀 나눠서 네 개의 지도에 지금 담아놨고요. 전국 인큐베이팅 센터를 포함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44개 공동체, 44개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로고스 공동체를 포함하면 전국에 45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제 리뉴젠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 이제 훈련 중인 또 CVUP를 듣고 있는 이 공동체를 포함하면 약 60여 개가 넘는 공동체가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지난 한 해 동안 리뉴젠 공동체 전체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자료인데요. 23년도 1월에 네, 학생이 약 500명이 있었죠. 사실은 이거 23년도 1월만 봐서 그렇지 처음에는 본부라는 한 공동체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늘어나면서 23년도에 출발은 약 학생이 한 500명 정도,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학생이 650명 가량이 되었고요. 또 사역자를 보시면은 사역자가 23년도 1월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포함해서 약 200명의 사역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많죠. 그런데 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는 전국에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가 370명으로 전체 사역자 또 학생들을 포함하면 전국에 우리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선교와 함께 학생들이 또 사역자가 풀타임으로 또 파트타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모든 공동체마다 인원이 되게 많구나. 나는 우리 교회는 정말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하십니다. 이 중에서는 학생이 2명인 공동체도 있고요. 학생이 50명인 공동체도 있습니다. 작지만 큰 학교, 또 따로 또 같이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리뉴젠 공동체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뱅구가 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리뉴젠 공동체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또 각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 리뉴젠 공동체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처음 1단계는 사역 MOU 단계라고 하는데요. 그 1단계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 MOU라는 개념은 우리가 계약을 하겠습니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IM 선교회 함께 사역을 함께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선교회를 알게 되시고 또 사역을 결단하면서 선교회 각 사역을 경험해 보시는 단계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초청 설교라고 있죠. 처음에는 또 주로 마이클 선교사님 또 클라라 선교사님을 초청하시면서 다음 세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역을 교회에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작을 알리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비전 선포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 선포가 일어나는 시간이 이 초청 설교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와 지금 오늘의 시간이 이제 컨퍼런스의 시간이죠. 컨퍼런스와 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그럼 컨퍼런스는 뭐고 목회자 세미나는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역 4단계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떤 절차가 있고 각 단계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좀 내용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목회자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선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에 꽂힌 한다살 캠프 또 교회 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또 가집니다. 그리고 리뉴젠 공동체 중에 한두 군데를 컨택을 하셔서 1일 캠프를 개최하는 고비 캠프가 있는데요. 이게 보잉비전 캠프의 준말이죠. 이것 또한 1단계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CBUP를 등록을 하셔서 수료하는 것까지가 1단계의 과정인데요. 또 CBUP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또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단계 모든 사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인큐베이팅이라는 훈련의 단계가 2단계 기록점과 같이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한다살 캠프, 고비 캠프, 예복소 캠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여는 1단계이지만 이것을 개최할 수 있는 단계가 리뉴젠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뉴젠 공동체를 2년 이상 운영을 하시면서 또 단임 목회자분이 또 CBUP를 수료를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갖추었을 때 그 3단계 공동체를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인큐베이팅 센터는 앞에서 잠시 제가 설명을 또 했지만 지역교회에서 리뉴젠 공동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훈련센터가 전국에 11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 공동체는요, 열방선교센터인데요. 이것은 정탐 사역을 한 다음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품고 또 열방선교센터가 세워진 공동체가 열방선교센터이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볼 텐데요. 이제 다음에는 전체적인 사역 설계도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리뉴젠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이 사역 설계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IM 선교회를 알게 되시면서 유튜브나 이렇게 보셨을 때 마이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기도 하고 클라라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캠프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회는 뭘까? 이 다음 세대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고 있는 건 뭘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컨퍼런스를 처음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컨퍼런스는 말 그대로 IM 선교회에서 하는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참석하기도 하시고요. 또 목회자분들이 참석하기도 하시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 좀 깨울 수 없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컨퍼런스를 또 참석을 또 하십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실질적인 사역이 좀 나누어지고 있죠. 오늘도 비전 선포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 어떻게 리뉴젠 공동체를 좀 세울 수 있을까요? 또 리뉴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진로를 통해서 입시를 어떻게 뚫을 수 있나요? 또 WCS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텍사스에라는 이야기라든지 필리핀 또 해외 선교 본부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 컨퍼런스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이 온라인 세미나가 컨퍼런스이죠. 전반적인 선교의 사역에 대한 이해, 또 리뉴젠 공동체 어떻게 설립하는지, 또 본격적으로 설립하고 할 때 누구와 상담을 또 해야 하는지, 또 해외 선교 본부인 필리핀에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또 텍사스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인투젠이죠. 저희가 청년들을 인투젠이라고 부르죠. 또 청년 사역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선교회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컨퍼런스의 시간입니다. 제 컨퍼런스의 시간 동안은 어쩌면 용어도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제 선교회에서 정한 용어들 줄임말이 많다 보니 이것은 한다살이 뭐지? CBUP는 뭐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처음에 한 번만 들었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또 끊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컨퍼런스가 있고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차이점 뭐냐면요.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분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이 좀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목회자 세미나는 목회자분 혼자 오시기도 하고 또 사모님과 함께 참석을 하기도 하십니다. 또 교회 내 사역을 함께할 사역자들이 목회자분들이 함께 또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컨퍼런스는 교회 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다음 세대가 진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실질적인 해답을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구나 라는 좀 해답을 얻어가는 세미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금 한국 땅에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답답하지 않은 교회가 어디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얻어가는 그 세미나가 이 이제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 세미나는 본부 사역자들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또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리뉴젠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님들이 오셔서 내가 진짜 한 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현장에서 진짜 성령을 받아서 다음 세대가 눈이 뜨여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사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말씀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지 그런 간증과 또 영상을 또 비결과 또 비전 선포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컨퍼런스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나면 전국에 있는 리뉴젠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리뉴젠 탐방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다음 세대에 답이 있는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공동체를 전국에 다녀가시면 제가 또 소개를 또 많이 하거든요. 어디를 방문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기 때문에 보통 인큐센터나 아니면은 또 그 교회와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곳들을 제가 또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다녀가시면은 그 공동체 디렉터분이 연락이 저한테 오십니다. 보통 가장 많은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이냐면요. 많이 울고들 가십니다. 정말 이 사역이 되네요. 진짜 다음 세대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예배 드리네요.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네요. 진짜 눈빛이 살아있는 다음 세대가 있네요. 그것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많이들 울고 가십니다. 라는 피드백을 저는 참 많이 전해 듣습니다. 이 본부에도 탐방을 오시는 분들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요즘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네요. 보통 제가 주일학교에서 보는 아이들과 너무 달라요. 진짜 눈빛이 살아있네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저는 늘 뵙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까지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며 교회는 이깁니다, 여러분. 이 탐방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CBUP를 등록을 하십니다. 매월 1일에 이제 개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보기도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될 때마다 이것을 공지를 하고 있고요. 이 CBUP라는 것은 철치 빌더 프로젝트의 줄임말입니다.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인데요. 이 CBUP는 말 그대로가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죠. 지역교회를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CBUP는 교육선교사 양성과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전체가 12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수강, 그리고 강의 노트, 또 독서 노트, 바인더까지 모든 과제가 제출되어야 수료가 되는 수료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요. 또 사역에 대한 이해, 또 현장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CBUP 이 과정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론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의를 찍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저희는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신앙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된 것이 이제 119강으로 이루어진 강의가 이제 CBU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다음 세대가 있어야겠죠.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아무리 멋진 장소가 있고 다음 세대가 없어도 사역자가 없으면 리누젠 공동체 사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준비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회에서는 공동체 사역을 담당한 전임 사역자를 디렉터라고 부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자라는 거죠. 디렉터요. 이 디렉터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이 CBUP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그 질문에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는 과정이 이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장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또 다음 세대도 몇 명 없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라는 말과 함께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CBUP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또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음 세대라는 글자를 보여주시면서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깜깜한 길을 걷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실비우피라는 과정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수료하기 몇 달 전에 또 사역이 열리면서 방과후학교 디렉터로 사역을 시작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아도 기도부터 할 수 있죠. 그리고 교육선교사 양성 과정인 CBUP를 통해서 기도로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 또 디렉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사역자를 준비하려는 분들에게는 CBUP 라이트 과정도 제가 또 안내를 드립니다. 이 라이트 과정은 과제 제출 없이 강의를 수강하는 과정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주라는 과정 동안 사역자가 준비가 되고 있겠죠.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다음 세대를 보낼 부모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이 IM 선교회 부모학교 강사진이 지역교회로 찾아가는 오프라인 부모학교가 있습니다. 자, 왜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가정에서 심어야 하는지, 신앙의 전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각 나이대의 발달 단계별로 부모는 진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기질이 있고 그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성경적 재정안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저희가 또 찾아갑니다. 보통은 토요일 오후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하기도 하고요. 또 수요 예배 시간에 하기도 하고 그것은 교회 사정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만 본부 사역자와 협의를 해서 또 몇 회를 진행할지 또 언제 진행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학교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모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책부 모임으로 연결을 하죠. 저희가 준말이 참 많지요. 이제 다책부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학교의 줄임말입니다. 다책부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이죠. 최소한 4번 정도, 이제 최소한 저희가 4회, 6회, 8회 이렇게 이제 부모학교가 있는데요. 최소한 4번 정도 부모학교를 수강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발걸음을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같은 시간대에 그 교회에 세워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책부 모임은 공동체가 세워져도 마찬가지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기도로 연결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참여가 있습니다. 이 캠프는 다음 세대 사역의 꽃이죠.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의 줄임말인 한다살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달에 한 번 있는 또 2박 3일 모여서 뜨겁게 드리는 영성 캠프가 한다살 캠프가 있습니다. 예수복제소 캠프가 있는데요. 일반 공교육을 다녀서 이제 공동체를 경험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은 1년에 2번 정도 여름방학과 또 겨울방학 때 3주 정도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캠프가 있습니다. 또 예수복제소 캠프는 주로 학생들이 입학하는 통로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는 부모 캠프가 있고요. 전 세대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전교인 수련회인 1년에 진짜 2번밖에 없는 이 캠프인 반전의 날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1월에도 반전의 날 캠프가 있는데요. 1월 25일에서 27일까지 2박 3일의 캠프가 있습니다. 이 지금 컨퍼런스를 참여하는 중에 아직 반전의 날 등록하지 않은 분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비 캠프가 있습니다. 고비 캠프는 고잉 비전 캠프의 줄임말로 이미 세워져 있는 공동체에서 지역교회로 찾아가서 열어주는 일일 캠프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토요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일일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들에게 여전히 다음 세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자체를 보여주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또래가 또래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부모님이 어차피 아이들을 또 데려다 주시죠. 그래서 일일 부모 캠프를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비용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비 캠프 초청을 하면 사례비를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례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진짜 안 들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린생 공동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나가면 차비도 들고 뭐 오며 가며 식비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만 이제 사례비 없이 섬기는 이유는 사실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곳에 다음 세대가 진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또 지금은 다음 세대가 그 공동체에 세워져서 열심히 또 뜨겁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진짜 다음 세대 사역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그 세워진 공동체에 고백캠을 신청을 하시는 것을 그 시작으로 리뉴젠 공동체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가 온 대한민국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교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캠프가 이 또 고백 캠프입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고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한 번 진짜 고백 캠프를 신청해서 열어보시면 압니다. 왜 이사회역을 해야 되는지, 아이, 다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안 돼! 라는 그 막막한 마음이 있는 분들께 고백 캠프 신청하시고, 선교에서 여는 한다살, 또 반전회나 이런 캠프를 참석해 보시면 압니다. 머리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안 돼! 그게 아니라요. 캠프에 신청하셔서 직접 참여를 하시고, 눈으로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다음 세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 다음 세대를 붙들고 있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또 12주가 12일피가 진행되고 또 그 사이 교회가 부모학교와 캠프를 참여하시는 동안 12일피가 또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인큐베이팅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 12일피가 교육 선교사를 양성하는 이론 과정이라면 또 인큐베이팅은 실습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로 듣고 배웠던 이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지금 본부에서도 인큐베이팅이 진행 중인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CBUP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네요. 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전국의 11개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큐베이팅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번역 담당 선교사와 줌으로 사역 맵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법적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 공간은 어떻게 세팅하고, 또 행정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어떻게 재정 관리할 건지, 학습은 어떤 툴로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이 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또 모든 교회가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각 교회 상황을 저에게 또 나누어 주시면 그 교회에 맞는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 사역만 매년 딱 한 번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큐베이팅 들어가기 전에 또 진행하면서 또 인큐베이팅 마무리하기 전에 진행을 하고요. 정확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명맵 회의 진행 후에는 어디서 훈련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서 인큐베이팅을 진행을 합니다. 인큐베이팅은 12주 과정으로 12UP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한 곳에서 12주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곳에서 8주를 진행하고 옮겨서 4주를 또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본부로 오실 경우에는 4주를 먼저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역자와 학생이 함께 인큐베이팅을 받는 것인데 또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준비가 되어지고요. 또 같이 들어오는 학생들은 리더 교육이 진행이 되어져서 이후에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인큐베이팅 받은 아이들이 공동체 리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간혹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사역자는 없는데 학생들이 내가 이 교육을 몰랐으면 몰랐지. 몰랐을 때는 그냥 공교육 다녔는데 내가 더 이상 공교육을 보낼 수 없는데 지금 사역자는 없어요.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또 간혹 하십니다. 그럴 때는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이미 세워진 공동체에 아이를 6개월 정도 공동체가 세워지는 동안 맡겨둘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사역자가 만약에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그 아이는 위탁 학생으로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소속 학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학생은 없지만 사역자가 세워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인큐베이팅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공동체 사역에서는 사역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음 세대가 몇 명 없는 경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마음을 부어주셨고, 비전을 받은 분들은 아이들이 없어도 인큐베이팅을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또 그리고 간혹 하시는 질문 중에 꼭 인큐센터에서만 훈련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큐베이팅 기간에는 반드시 그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실습을 해봐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수행하시고 또 훈련하실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인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큐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하셔야 또 인큐베이팅 기간으로 또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예수복지에서 캠프 기간에 인큐베이팅 받으실 것을 또 권면을 드립니다. 인큐베이팅은 최소가 12주이지 꼭 12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복지에서 캠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준비 기간부터 함께 또 사역을 하시면서 캠프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영혼을 받을 준비를 또 하고 있고,
아이들은 어떻게 멘토로 세워가는지에 대한 훈련을 함께 받으시기를 꼭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복지에서 캠프를 준비 기간부터 함께 준비한 팀만이 또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예수복지에서 캠프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복지에서 캠프의 복제소는 복음, 제자, 소명의 줄임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무엇인지 아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을 가진 자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죽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복제소 캠프만의 메시지가 있고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복제소 기간에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실 것을 또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큐베이팅 진행될 때 본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공동체를 세울 준비를 하겠죠. 그 개교 예배가 그리고 입학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 교회에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은 굉장히 짧게는 6개월 그리고 8개월까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팅을 딱 12주 하시는 분들도 있으지만 더 길게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기간에 따라서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인큐센터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으신 디렉터분들은 최소한 인큐베이팅은 6개월 이상 또 길게는 인큐베이팅 기간이 끝난 후에 또 함께 디렉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체에서 사역을 뭐 2년이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번역 담당자를 제가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처음에 선교회를 알게 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나? 줄임말은 왜 이렇게 많은가 좀 헷갈리시죠? 이때 여러분들을 도와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에도 처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또 행정적인 부분들, 또 아이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지역 리뉴젠 팀으로 권역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세 분이 함께 이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강원도를 담당하시는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또 이따가 또 워싱턴 스쿨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해주실 텐데요. 가브리엘 선교사님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권을 담당하시는 제시카 선교사님이 있으시고요. 지역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레이사 선교사고요. 저는 서울과 인천, 또 충청과 제주도 그리고 홈스쿨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은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아,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구나 하는 정도 기억이 나고 구체적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때 번역 담당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좀 마무리를 하면요. 오늘 처음에 나눈 것은 전국에 있는 공동체 현황과 학생 또 사역자 인원에 대해서 나눴고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사역이 진행되는지를 제가 또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지 설립 절차에 대해서 또 나눴고요. 오늘 어쩌면 좀 딱딱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었지만요. 제가 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절차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이 지역 리뉴젠 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 팀들이 번역을 담당하는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먼저 기도고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불렀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함께 또 찾아갑니다. 제가 지역교회에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등부 교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매일 아이들의 중학교 앞에 전도를 매일 나갔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정말 학원을 가고 있는 그 아이 정말 잠깐 몇 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고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정말 이 아이에게 내가 함께 해서 이 아이에게 진짜 복음을 좀 진하게 전할 수 없을까?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IM 선교에서 이 교육을 도구로 해서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는 공동체가 이 리뉴젠 공동체에서 이 대한민국 곳곳에 이 진짜 한국 선교, 선교한국, 열방 선교라고 하죠. 이 한국 선교 정말 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말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세우겠습니다. 라는 것이 한국 선교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잘 세워졌습니다. 이제 내가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교한국이고요. 그리고 이 선교한국에서 우리나라만 살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열방 곳곳에 이런 공동체 세우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것이 열방 선교죠.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현장에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밀 변교로 이 아이들 통해서 열방에 세울 하나님의 비밀 변교야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에 가슴 뛰는 분들을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실질적인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또 들어보시면서 진짜 가슴 뜨거우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이 시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